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매달 받는 연금, 이게 정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일까? 왜 옆집 어르신은 나보다 더 받는 걸까? 이 한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숨겨진 혜택을 찾아드린 복지 전문가 이수혁입니다. 그동안 1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상담하며 억울하게 놓친 돈을 되찾아 드렸죠. 퇴직한 지금도 여러분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도록 돕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이 채우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300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본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복지, 혜택의 절반도 못 받고 계신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시간에 대한 보상이 새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만수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박 어르신은 매달 22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 상담을 받고 단 하루 만에 월 38만 원으로 껑충 1년이면 192만 원, 10년이면 무려 1920만 원 차이입니다. 박 어르신이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하신 말씀. 수혁 선생님, 이 돈이면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이 말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더 가슴 아픈 건 박 어르신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 복지 업무를 20년 넘게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뭘 안다고 귀찮게 하면 안 되지 하시며 스스로 포기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당당히 받으셔야 해요. 제가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세 자녀를 키우시며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청소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하게 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나 보다 하시며 체념하고 계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신청 서류에 빠진 게 있었던 거예요. 다시 신청해 드렸더니 매달 50만 원씩 받게 되셨고 밀린 금액까지 합쳐서 6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셨답니다. 김 어르신이 전화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약값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관공서 가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시고 정말 이해해요. 우리 세대는 남한테 폐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폐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자녀들 키우시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인 거예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앞으로 올릴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직접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안심하고 눌러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복지 혜택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다는 것. 아무도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어르신 이거 받으세요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지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사실 모든 걸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인천에 사시는 73세 이정호 어르신 경우를 보세요. 이 어르신은 국가유공자이신데 기본적인 보훈 혜택만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심지어 생활용품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개 더 있더라고요. 한 달에 추가로 15만 원 정도 더 받게 되셨죠.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몰라서 그동안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아시게 된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일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왜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까? 정부 복지 제도는 마치 미로 같아요. 들어가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길을 찾으려면 전문가라도 머리가 아플 정도죠. 제가 현장에서 20년 넘게 확인한 결과 약 300만 명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돌아올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이건 전체 노인 인구의 40%가 넘는 숫자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10명 중 4명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퇴직 후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하나만 해도 소득과 재산을 따지는 방식이 무려 25가지나 됩니다. 부부 가구인지, 독거 가구인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이자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복잡할수록 신청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조건인데도 지역마다 담당 공무원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되는 일이 다른 동사무소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둘째, 정보가 부족해요. 정부는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라고 광고하지만 정작 중요한 세부 조건은 잘 안 알려줘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죠.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왜 내 돈이 적지? 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최영수 어르신도 그랬어요. 부인과 함께 신청했는데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항의하러 오셨더라고요. 젊은이들 나를 속이려고 하나? 하시면서 화를 내시는데 알고 보니 제도를 몰라서 생긴 오해였어요. 설명해 드리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나도 모르고 화를 냈네. 하시더라고요. 셋째, 그리고 이건 좀 씁쓸한 얘기인데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측면도 있어요. 정부 내부 자료를 보면 수급률 조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 너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예산이 부담이 되니까 신청 장벽을 높여서 덜 받게 만드는 거죠. 제가 공무원 시절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 신청 절차가 복잡할수록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복지 예산인데 정작 주인공인 여러분이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옥자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 어르신은 5년간 월 18만 원 기초연금을 받으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상담한 뒤 기초연금이 33만 원으로 늘고 생계급여 20만 원, 지자체 난방비 지원 5만 원까지 추가로 받게 되셨어요. 총 58만 원. 5년간 놓친 돈만 1,680만 원이었죠. 김 어르신은 제게 이수혁 선생님, 이 돈이면 아들네 집 전세 보증금이라도 보탤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김 어르신이 동사무소에 여러 번 문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어르신은 기초연금만 받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예요. 공무원도 모든 제도를 다 알기는 어려워요.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 70% 이상이 평균 월 15만 원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많게는 월 50만 원도 넘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내년부터 복지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된 변화가 눈에 띄어요. 하지만 이게 기회일지 함정일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감액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40%에 해당하는 부부는 기존 20% 감액에서 10%만 깎이게 돼요. 예를 들어 부부 합산 40만 원 받던 분들이 최대 13만 원 더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면 156만 원, 10년이면 1,560만 원 차이입니다. 또 기초연금 자체도 올라요. 단독 가구 기준 최대 33만 4,81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가구는 좀 복잡한데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 기준을 잘못 신청하면 이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 거. 기초연금 신청할 때 재산 신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확한 시가를 모르고 대충 신고하세요. 집값을 너무 높게 신고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자체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등 지역마다 교통비, 목욕비, 전기요금 할인 등 혜택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혜택들을 받으려면 정확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득 하위 40%가 누구인지 정부는 명확히 안 알려줍니다. 또 새 정책을 모르고 신청 안 하면 최대 월 5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건 작은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자, 이제 절망만 할 때가 아니죠. 제가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방법을 공개합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첫 번째,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소득, 재산, 연금을 샅샅이 적어보세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자, 소득, 아르바이트 수입까지 빠뜨리지 마세요. 집값, 예금, 주식 등 재산도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 명의로 된 재산도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돈을 주고 자녀 명의로 산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이도 중요해요. 65세와 66세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놓친 혜택을 찾아보세요. 기초연금 외에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지자체 지원 등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해요. 주거급여는 임대료를 도와주고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죠.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 원 교통비를 지원해요. 대구시는 목욕비를 지원하고 인천시는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이발비, 미용비까지 지원해 주는 곳도 있어요. 이런 혜택들은 직접 문의해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략적으로 신청 순서를 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세요.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 계산에서 제외되거든요. 잘못된 순서로 신청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건 공무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최신 서류만 유효해요.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안 받아줍니다. 소득 증명, 재산 증명, 통장 사본 등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후엔 접수증 꼭 챙기고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확인하세요. 여기서 팁 하나 더요. 서류 준비할 때 복사본도 한 부씩 더 만들어 두세요. 나중에 이의 신청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5번째, 사후 관리를 잘하세요. 결과가 기대보다 적으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운 인천의 67세 이정호 어르신은 이의 신청으로 월 2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의 신청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전의 74세 윤미자 어르신은 이 5단계를 통해 월 20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혜택이 늘었어요. 기초연금 33만 원, 생계급여 22만 원, 지자체 지원 10만 원, 1년이면 540만 원, 추가 10년이면 5,400만 원이에요. 윤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이제야 진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약도 제대로 못 사 먹었는데 이제는 맘 편히 병원도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320원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와 복지 기준도 바뀝니다. 미리 준비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뒤 그때 알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담긴 권리를 되찾는 길잡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고 부모님 모시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이 나라 발전에 기여해 오셨잖아요. 그런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할 때 당당히 손을 내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복지 제도는 복잡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보다 앞서 계신 거예요. 이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오늘 배운 5단계 방법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금이 얼마인지,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놓친 혜택을 찾아보시고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해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지 혜택 상담 받고 싶은데요.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세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제도가 있는 거예요. 광주에 사시는 71세 박동수 어르신도 처음엔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받아도 되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상담 받으시고 매달 45만 원 더 받게 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제야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아내랑 외식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김말순 어르신은 혜택을 받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병원에 갈 때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그동안은 아픈 것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프면 바로 병원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마음 편히 사실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행동하셔야 해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실행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첫째,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천천히 꼼꼼히 하세요. 둘째, 궁금한 건 망설이지 말고 물어보세요. 공무원들도 사람이에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셋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넷째,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해 신청을 하시거나 다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실 때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예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마음도 한결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어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릴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을 간단히 적어주시면 저 이수혁이 직접 맞춤형 조언으로 답변 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25만 원 받고 있어요. 부부 가구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혼자 살고 있고 국민연금 30만 원 받아요. 이렇게 적어주셔도 좋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받고 있는데 뭘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도 환영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부담 없이 남겨주세요. 혹시 댓글 쓰시기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영상 보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댓글 좀 써줄래?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옆집 어르신,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정당한 혜택을 받으시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어려울 때 서로 손 내밀고 좋은 정보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더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십니다. 평생 열심히 사신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받으실 권리가 있어요.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서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댓글에서 다시 만나요.